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라이노 그래스허퍼 인트로덕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좀 하기로 했던 그 내용들에다가 몇 가지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노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뭔가 동영상을 만들려고 뭔가 작업을 하던 것들이 좀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이 왼쪽에 그 패널에다가 좀 적어봤는데, 위젯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치하는 방법. 서치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보여드렸지만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서 뭔가 명령어를 추출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가 디스플레이 되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가 그 아이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검볼과 베이킹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컬러들 지난 시간에 조금 다루긴 했지만 컬러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 컴포넌트의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그 몸통 부분에 대해서 좀 파트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스허퍼를 캔버스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배열이 될 때 그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텍스트 베이스로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콘 베이스로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플레임으로 보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초반에 그래스허퍼를 배우는 동안에 좀 직관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있고, 툴팁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정보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들은 인풋 값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인풋이 되는 항목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자인 경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C, D를 추가해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C, D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hift하고 Control하고 Alt 키보드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룹핑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이그젬플, 그래스허퍼를 이용한 예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위젯부터 가시면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예제인데, 커브를 2개를 그리고 하나의 커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커브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 있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왼쪽 커브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도 왼쪽 커브가 담겨져 있고, 두 커브 모두 왼쪽 커브가 담겨져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t one 커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시면 편하고, 만약에 이제 데피니션이 길어져서 내가 여기에 있는 놈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하면 근처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 자, 이 상태 여기 어딘가에 나오게 하려면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시면 현재 화면의 센터로 페이스트가 돼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커브 2개가 있고, 얘를 각각 디바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이드, 커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디바이드 커브, 그 다음에 라인. 요거 라인.
이렇게 아주 간단한 데피니션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제 정렬을 좀 시켰잖아요. 그 습관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은데, 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얼라인 위젯이에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을 정렬을 시키겠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미 이제 한쪽에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예, 오른쪽으로는 정렬이 따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개체가 하나가 더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왼쪽 정렬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얘를 균질하게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얘를 이용하면 좀 그래서 화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얘하고 얘는 위쪽으로 정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면 그 작업하는 동안 정렬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작업하는 동안 좀 더 정리된 그래스하퍼 파일이 복잡한 것과 같이 머릿속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최대한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파일러 위젯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네들을 개체로 만든다. 이 커브를 Z 방향으로 일단 익스트루드를 하고, 얘를 다시 또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X방향으로 Y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Y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제 지금 이 디바이드 커브라든지 라인을 그리는 명령은 컴퓨터 리소스를 되게 조금 잡아먹어요. 근데 솔리드거나 면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컴퓨터의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몰핑 같은 거, 몰핑이라고 어떤 지오메트리를 막 형태를 변화시키다 보면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게 개체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그래스하퍼가 힘들어 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스하퍼가 잘 안 움직일 경우 어디서 리소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단계에는 뭐 라이노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도 컨트롤 쉬프트 P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P.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면 그래서 세팅이 나와요. 물론 컨트롤 쉬프트 P가 아니고 파일 프레퍼런스로 가셔도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 가시면 위젯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위젯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얼라인, 컴파스, 마르코브는 이 밑에 아래쪽에 있었던 몇 가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마르코브 위젯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 쓰는 빈도가 뭐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프로파일러 위젯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때가 있어요. 세팅을 해 놨으니까 닫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파트는 순식간에 그냥 계산을 하고 여기 지오메트리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쪽 27M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서페이스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할만한데, 솔리드가 되는 순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와플
형태의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서페이스까지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그 솔리드로 만들 때는 그래스하퍼를 이용하지 않고 라이노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익스트루드 서페이스 명령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서치 피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이노랑 마찬가지예요. 라이노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어떤 그 툴바를 바로 사용해서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타이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라인 같은 경우요. 라인 그리고 폴리라인은 PL이고 PR 라인 다시 T 커팅 이렇게 트림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래스하퍼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찾아가기 위해서 서페이스 탭에 로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바탕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우스 클릭을 2번을 하셔야 돼요. 파라미터 탭에 디폴트로 그 리본 탭이 정렬이 되어 있고 서페이스로 가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스윕 2라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서페이스 탭을 누르고 프리폼으로 가서 어디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요게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명령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사실 스윕2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던 명령들은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로프트 그러면 여기 나오고 스윕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스윕이라고 쳤을 때 2레이라고 1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디바이드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여기 파람 스텝에 있는 패널 끄집어낼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요.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그 컴포넌트를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했으니까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관련된 넘버 슬라이더 관련된. 자, 넘버 슬라이더는 지금 현재 이렇게 끄집어내면 0.250이라는 숫자가 디폴트 밸류로 있고 얘네들이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디바이드 커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커브를 디바이드 한다. 셋 온 커브 그리고 디바이드 커브 그리고 이 넘버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디바이드가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로 디바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0.250이어서 얘를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4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레인지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 카운트라고 써져 있는 이 파트 이 회색 파트에 더블 클릭을 하시고 난 정수로 할 거고 미니멈 값은 1이고 2라고 하죠. 2고 맥시멈 값은 10이고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더를 다음부터 끄집어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좋아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50이라는 밸류를 끄집어내고 싶다. 50이라는 밸류를 끄집어내고 싶고 레인지는 25에서 75 사이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25보다 크고 75보다 작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현재 값이 25이고 25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까지만 쳤기 때문에 정수가 돼요.
25에서 75 사이로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50이라는 밸류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더 정확하죠. 그 방법은 뭐냐면 25보다 크고 50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거고 75라는 숫자보다는 작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현재 밸류까지 50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고 실수를 입력을 하고 싶다.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고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0과 2.00 이렇게 한쪽만 소수점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0.00에서부터 2.00까지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단은 와이어 디스플레이, 팬시 와이어, 이거 두 가지, 와이어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와이어를 그냥 내가 이 캔버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팬시 와이어라는 거는 뭐 약간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템, 내 그 어떤 데이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냥 원래 그렇게 보이기로 되어 있는 약속 같은 건데, 그 약속을 조금 그 약속대로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보이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옵션들이 있다 정도인데, 일단 와이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와이어 디스플레이,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디폴트는 지금 이렇게 보이게, 원래대로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고, 밑에 보면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는 좀 연하게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연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히든은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이지만 그냥 안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피니션을 막 엄청 복잡하게 만들다 보면 와이어들이 그냥 막 계속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너무 보기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피니션이 굉장히 길어져서 지금 요 위에 데피니션에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솔리드를 이용해서 내가 이 밑에서 뭔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끊고 얘를 여기에 담아서, 자, 솔리드를 여기 다른 솔리드 컨테이너에 담아서 얘를 여기서부터 다시 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피니션이 한 개가 그 마무리가 지어지고, 그 다음 그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데피니션을 만들어 나갈 때 이제 줄을 바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와이어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와이어 디스플레이, 히든, 이런 식으로 해서 N은 한 덩어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그렇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 있고 보이기에만 와이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와이어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N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컨테이너다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쳐요.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라이노 그래스하퍼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아직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웃풋들을 전부 이용해서 이 밑에서 그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연결했고, 얘도 컨트롤 C, N 이렇게 하죠. 얘는 새로운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돼 있고, 좀 지워놓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몇 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여기에 배치를 시키는 것까지는 했는데, 얘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얘네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씩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와이어 디스플레이, 히든 찾아가는 게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한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W 와이어, 그 다음에 H 히든 이렇게 연타를 해주시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WH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WH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이니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와이어 디스플레이 속성을 좀 바꿔주시면 편할 수 있어요. 와이어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팬시 와이어라는 거는 지금 팬시 와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실선이고 단선이고, 여기는 실선이지만 지금 더블 라인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점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점선의 애를 좀 보여드리면 뭐 벡터 탭에 가서 그냥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리드 5x5에 5 곱하기 5의 그 사각형 그리드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 여기서 나오는 이 포인트들은 포인트를 포인트에 담아 볼게요. 포인트들은 이런 점선으로 표현이 돼요. 점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포인트 좌표예요. 좌표들이 있고 그 좌표들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회색의 어떤 그 파티션 같은 느낌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아마도 리스트가 총 6개의 리스트가 있네요. 6개의 리스트 안에 6개의 아이템씩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그 그리드를 만들면, 그리드가 X방향, Y방향 이런 식으로 양방향이 존재하는데, X방향을 한 덩어리로 묶고 한 덩어리로 묶고 한 덩어리로 묶고 그렇게 보이게 하겠다고 이제 개발자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그래스하프 개발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한 덩어리 뭐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자고 했으면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작업하는데 조금 더 편하라고 이런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의 팬시 와이어가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상태고, 디폴트로 하나의 싱글 아이템일 경우에는 실선,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개의 점들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 있는 경우에 실선이지만 더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파티션이 쳐져 있어서 덩어리의 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팬시 와이어, 싱글 아이템인 경우, 멀티플 아이템스, 이너 리스트 하나에 여러 개의 아이템인 경우, 그 다음에 리스트가 여러 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팬시 와이어를 끄면 디스플레이에 가서 드로우 팬시 와이어를 끄면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작업할 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볼이라는 거는 지금 지워볼게요. 건볼이라는 거는 사실 라이노에도 건볼이 있죠. 어떤 점을 찍고 이 점을 잡으면, 지금 저는 라이노 아래쪽에 건볼이 켜져 있어서 이 얘네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라이노에서의 건볼이죠. 그래스하퍼에서도 건볼을 쓸 수가 있는데, 자, 포인트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set one point
그래서 포인트를 담았어요. 여기. 포인트를 담았고 지금 L을 움직이면 포인트는 따라가죠. 그래서앞에 있는 포인트는 따라가요. 근데 이제 이 포인트가 내가 이렇게 어사인한 포인트가 아닐 경우, 여기서 이제 라이노에서 그린 지오메트리를 그래서앞으로 안 가지고 온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set one 포인트를 해서, 자,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케이션을 찍으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없어서 못 찾아요. 지금 현재는. 타입에서 코디네이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스하퍼 라이노에서 가져오지 않고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을. 그래서 지금 이 라이노 개체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그래스하퍼에서 포인트의 좌표를 찍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 건볼이 잡힙니다. 그래서 라이노 화면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는 안 움직이더라. 이게 이제 약간 오류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라이노에서 레퍼런스로 삼은 어떤 개체가 포인트가 아닌 경우 우리가 건볼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른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널라이즈 데이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인터널라이즈 데이터. 자, 라이노에서 가지고 왔어요. 포인트를. set one 포인트에서 라이노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여기 밑에 보면 internalize 데이터를 만드시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라이노에서 포인트를 그리고 그 포인트를 그래스하퍼로 불러왔는데 만약에 이제 라이노에서 얘를 지워버리면 여기는 이제 그 라이노에 있던 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다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점에서부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커브에서부터 작업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피니션의 시작이 이제 어떤 라이노에 있는 지오메트리였다라고 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과제를 보내면서 라이노 파일은 없이 그래스하퍼 파일만 보내면 제가 라이노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드로우했던 어떤 개체들이 제 라이노 파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스하퍼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좀 방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과제를 만약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인터널라이즈를 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이터들을 인터널라이즈를 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찍어서 시작을 했지만 set1 포인트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인터널라이즈 데이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개체는 라이노에서 불러온 개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라이노에서 불러왔지만 그래스하퍼에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을 찍은 상황이 돼서 얘를 지우더라도 이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볼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건볼을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널라이즈 데이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제를 만약에 인터널라이즈 데이터를 해서 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널라이즈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팬시 와이어 했고 건볼 했고 인터널라이즈 데이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이킹 지오메트리. 지난 시간에 베이킹을 해봤었죠.
베이킹이라는 게 베이크를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또 심플한 어떤 지오메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브를 두 개를. 계속 요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어떤 걸 해볼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점을 움직여 가지고 커브를 애시당초 좀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로 시작을 또 할게요. set on 커브. 그 다음에 또 set on 커브. 이번에는 디바이드를 하지 않고 바로 로프트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써볼게요. 로프트. 자, 커브를. 자, 로프트라는 거는 라이노에서도 애하고 애를 연결하면 로프트가 되죠. 로프트. 애, 로프트. 이렇게 해서 쉐이드 모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앞뒷면이 지금 돌아가 있어요. 뭐 이건 상관은 없는데 플립을 해서 이게 앞면, 이게 뒷면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런 식으로 로프트를 그래스하퍼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커브를 연결하고, 자, 커브가 하나가 연결이 돼요. 하나만으로는 로프트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커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베이킹을 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설명을 해야겠네요. Shift Ctrl Alt 이 파트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커브 여기에 애도 들어가야 로프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넣어 보려고 하는데 애를 넣으면 애가 사라져 버려요. 애를 넣으면 애가 사라져 버려요. 더 같이 넣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연결을 하면 이제 중복해서 그 인풋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봤더니 로프트가 좀 꼬였어요. 아마 애가 제가 그 커브들을 드로우 할 때 순서가 이제 두 개가 방향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디렉션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dir 명령으로. 얘는 요 아래쪽 방향으로 커브의 방향이 있고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커브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플립을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방향을 맞춰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로프트를 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베이크를 해볼게요. 베이크를 베이크로 하죠. 지금 베이크를 먼저 할게요. 베이크를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컴포넌트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베이크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 창이 하나가 더 뜹니다. 어떤 레이어로 보낼 것이냐. 레이어 05라는 레이어로 보내겠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제 베이크가 되는데, 이게 레이어가 05번. 이게 레이어가 05번 레이어예요. 05번 레이어. 레이어 05라는 레이어가 된 거죠, 지금은. 일단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캔버스에다가 클릭을 하는 방법. 캔버스에 클릭하면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베이크를 찾아서 베이크를 하시면 얘는 현재 레이어로 베이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 디폴트 레이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휠을 누르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누르면 또 베이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휠은 아니다 일단. 그리고 좀 저는 캔버스를 일단 좋아해요. 캔버스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베이크를 하는 편인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를 정말 꼼꼼하게 지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몸통에다 대놓고 베이크하고 레이어를 찾아주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창이 뜨고 그 레이어 05번 뭐 이런 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일단 그 레이어를 바꾸는 작업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일단은 베이크를 먼저 빨리 시키는 게 좋아서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베이크를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자, 베이크까지 했고요. 컬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표현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흰색일 경우에 지오메트리가
프리뷰가 온인 상태, 프리뷰가 온인 상태, 프리뷰가 오프인 상태는 회색.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문제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면 좋은데 주황색으로 표현이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커브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황색이 되면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가 주황색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봐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고, 자, 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커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커브가 아니고 숫자를 입력을 했다. 10이라는 숫자를 패널에다가 적고 얘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빨간색이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로프트를 해놨는데, 자, 얘가 프리뷰 오프가 되면 회색이고 프리뷰 온이 되면 흰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금 볼게요. 프리뷰 온 오프 하는 방법이 있고 enable 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만들어 놓은 어떤 컴포넌트가 일단 작동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disable을 일시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시킬 수가 있어요. disable을 시키면 뭔가 딱 disable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의 색깔로 바뀌어요. 여기 아이콘도 회색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레이로 표현이 돼 있고, 얘도 좀 더 짙은 그레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enable, disable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able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 enable 상태로 지금 현재는 enable 상태고 preview가 on인 상태. 뭐 이런 정도의 컬러를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어떤 컬러가 있는지는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정도면 다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선택이 돼 있으면 초록색, 요거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파트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컴포넌트라고 불러도 좋고, 여기에 있는 파람 스텝에 있는 요 얘네들은 조금 다르게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자, 디바이드 커브 컴포넌트를 찾아볼게요. 디바이드 커브 컴포넌트는 왼쪽에 인풋이 있고 오른쪽이 아웃풋이고 가운데가 몸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미세하게 몸통에다 갖다 대면 마우스 메뉴가 이렇게 뜨는데, 얘를 자칫 잘못해서 나는 몸통에다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살짝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달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다릅니다. 인풋 탭하고 몸통하고 아웃풋 탭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커브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디폴트로 n 개수 10개가 돼 있고 k는 킹크라는 건데, 어떤 이제 커브가 어떤 모서리가 있는 그걸 킹크라고 해요. 킹크가 있는 지점에서 디바이드를 시켜줄 거냐 말 거냐, 뭐 그건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런 인풋 값들이 일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C에는 커브를 제가 입력을 했고 n 개수는 디폴트로 10개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 킹크에서는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크에서 세그먼트를 분리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열심히 여기 인풋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여기에다가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일단 큰 라지 P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은 포인트들이에요. 포인트들의 좌표.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거죠. 물리적인 데이터로는 포인트고 이 표현은 이렇게 돼요. 좌표가 표현이 되고 이 좌표는 다시 포인트로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포인트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포인트 디바이드 커브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메인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서브로 그 만들어내는 데이터 아웃풋이 또 있기도 한데 얘네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좀 덜 중요할 수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만드는 김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좌표가 있고 디바이드 커브를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라지 t, 그러니까 대문자 t는 그 점에서의 탄젠트 값이에요. 그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 탄젠트 벡터인데 유닛 벡터에서 크기가 1인 벡터가 이제 만들어져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그 소문자 t는 그 점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파라미터라고 그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매개 변수를 얘기할 때 쓰는 파라미터랑은 좀 다른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척도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어떤 특정한 L이라는 숫자일 때 여기 시작하는 점은 0이에요. 무조건 0. 그 다음에 이 끝이 L이야. 그리고 이 사이는 그 0부터 L이기 때문에 크기가 L인 값의 등분 값이라고 보시면 편한데 물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커브를 드로우를 했느냐 그리고 그 커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스몰 t는 이제 어떤 길이 값을 가진 커브에 대해서 쪼갰을 때 그 쪼개진 그 획득된 점들의 파라미터 값, 척도 값, 길이에 대한 척도 값 정도로 그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 얘네들은 다 중요해요. 얘네들은 디바이드 커브 컴포넌트의 아웃풋들은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오늘은 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더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아이콘, 컴포넌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풋과 아웃풋이 대부분 있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프리뷰, 커스텀 프리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로프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지오메트리를 자, 디폴트 여기 머티리얼에 요 분홍색 재질이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머티리얼이 하나가 이제 세팅이 돼 있어서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고 오른쪽에 아웃풋 탭이 이렇게 찌글찌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결과가 별도로 없고 얘는 그냥 그래스하퍼에서 보이게 이렇게만 보이도록 한다. 얘를 베이크를 할 수도 베이크가 되긴 하네요. 예전에는 베이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베이크는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웃풋이 별도로 있어서 얘를 어딘가에 연결할 수는 없다.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태그, 텍스트 태그 3D, 태그, 텍스트 태그 이런 것들은 끝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면서 아웃풋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아이콘, 드로우 플레임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까지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자 그거는 여기 디스플레이 탭에 가서 드로우 아이콘이 적용이 저는 돼 있어요. 저는 선호하기를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스하퍼를 처음 실행을 시키시면 대부분 이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마 황선 선생님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랑 공부하는 동안은
이렇게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계속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드로우 팬시 와이어는 저희가 했고 드로우 풀네임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름들이 다 보여요. C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커브라고 되어 있고 O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 L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로프트, G라고 되어 있던 게 지오메트리,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던 M이라고 되어 있던 게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다 풀네임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요 드로우 아이콘, 드로우 풀네임 이 상태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서 웬만한 컴포넌트 여기 인풋, 아웃풋 내용들은 이제 그냥 이니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툴팁이라는 거는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떤 empty 커브인데 얘를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이 커브는 제너릭 커브의 컬렉션을 담는다. 그러니까 라이노에서 그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 그래스하퍼 데피니션 상에서 커브들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서 그 커브들을 담거나 커브 하나만을 담거나 커브들을 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툴팁들이 나와요. 요거를 읽어보시는 거를 당분간은 읽어보시면 좋아요. 마우스를 잠깐 올려놓으면 지오메트리 투 프리뷰할 지오메트리 여기 M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커브가 들어왔으니까 하나의 커브라고 레퍼런스 플래너 커브라고 되어 있고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11개 locally defined value 11개의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나오니까 요걸 잠깐 보면서 이게 내가 만든 게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이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날이 곧 와요. 그래서 마우스를 좀 올려놓으면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툴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에디터블 인풋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플러스 쉬프트하고 여기 플러스를 타이핑을 하면 에디션이라는 게 더하기 연산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더하기 A 플러스 B. 근데 마우스를 조금 줌인을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뭐 얘네들을 다 더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하실 수도 있고 없애면 이제 빠져나가요. 없애면 빠져나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 이런 것들이 이제 에디터블이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숫자들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숫자 10 A, B, C 숫자가 아니라 영어를 적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하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멀티라인 데이터로 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그 인덱스를 가진 0, 1, 2, 3, 4 인덱스를 가진 그 하나의 리스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면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얘네들을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리스트 아이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거는 자, 여기 리스트 중에서 몇 번째 아이템을 끄집어낼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디폴트로 i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애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 안에 5개의 밸류가 있는데 그 5개의 밸류 중에서 0번째 거를 끄집어낸다라는 거고 얘는 줌인을 하면 이쪽에 아웃풋을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자, 이건 A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0 플러스 1번째 아이템을 추출해라.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4를 고르면 0 플러스 4 하면 2가 나오겠죠. 2. 만약에 0 플러스 5, 얘는 뭘까요? 얘는 랩핑이 돼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A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아이템,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I 값을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이 A, B 두 개를 끄집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했어야 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 I 값을 1 입력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리스트 아이템의 아웃풋 탭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고 리스트 아이템이 있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rge라는 건데 데이터들을 합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합치는 건데 합칠 데이터가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합칠게요. 이건 오류가 나요. 멀티라인 데이터 얘는 1, 1, 1 그다음에 또 하나는 A, B, C 다른 하나는 X, Y, Z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들이 있어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하나가 더 생겨요. 더 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생깁니다. 멀지를 하면. 그래서 지금 D5는 없는데 이게 이제 좀 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줌인을 해서 여기서 없애주면 이제 돼요. 그러니까 merge는 줌인이 됩니다. merge가 줌인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뭐 intertwine 같은 것도 있어요. 합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돼요. weave가 되나? weave도 되네요. weave. 그러니까 합치는 거 A하고 B, B하고 C 이렇게 합치는 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는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subtract는 subtract도 되네. A, B, A 빼기 B 빼기 C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그러면 되겠죠. 곱하기도 되네요. 나누기 지금 제가 요거를 나누기는 안 되네요. 나누기는 안 된다.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디터블 인풋 그다음에 아웃풋을 에디트할 수도 있어요. 그 아웃풋에 어떤 나오는 그 항목들을 아웃풋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hift, Control, Alt는 아까 Shift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Shift를 누른 채로 중복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컨트롤을 누른 채로 연결하면 연결이 해제가 돼요. 자, 요게 있고 Alt는 별 기능이 없어 보이실 거예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 캔버스를 좀 이렇게 늘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뒤쪽으로 간다고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안에다가 내가 뭔가 추가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막 움직이고 하기가 데피니션이 막 좀 복잡해져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중간에 캔버스를 빈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Alt를 활용하기도 해요. Alt를 누른 채로
캔버스를 드래그를 한 거예요, 제가. Alt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었잖아요, 아까. 카피를 하기 위해서. 근데 Alt를 이용해서 얘를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잘 안 써지는 방법, 그러니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얘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Alt를 누르면, 자, 여기 카피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 안 돼요.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 카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캔버스가 확장이 되는데 Alt를 누르기 전에 얘를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Alt를 딱 눌러주면 그 위치에 카피본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쓰게 되고 있더라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랑 같아요. Alt를 쓰는 게.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는 자, 내가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뭔가 그 컴포넌트를 끄집어냈다. 예를 들어서 perpendicular frames라는 어떤 컴포넌트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아주 우연히 끄집어냈다고 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perpendicular frame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하면 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가 아니라. 죄송해요. 컨트롤 Alt인가 봐요. 컨트롤 Alt를 누르고 컨트롤 Alt를 누르고 애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어디 있는지 떠요. 자, 컨트롤 Alt를 누르고 다시 누르면 커브 탭에 디비전 탭에 있대요. 지금 위에 보이시죠? 커브 탭에 디비전 탭을 가면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캥거루 피직스 요거를 끄집어냈어요. 이건 캥거루 1에 있는 건데 얘는 어디 있냐 찾으면 캥거루 탭에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서 Shift, Ctrl, Alt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축키들이 좀 있어요. 단축키들이 뭐 그룹핑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가 어떤 커브 두 개를 로프트하는 그룹이야. 그러면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요. 그리고 그 그룹이 져진 여기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좀 편하게 그룹 전체를,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 전체를, 연관된 컴포넌트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형상이 막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블랍 아웃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블랍이하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사각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룹핑을 할 때 좀 그냥 보기에 좀 팬시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예전에 더블 클릭이 될 때가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블 클릭이 되면 바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사각형이었다가 원 안에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다이어그램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안 그래요. 근데 요거를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제 색깔은 여러분들 아마 연보라색일 텐데 제가 흰색으로 좀 바꿔놨어요.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뭐 이런 색으로 바꾸고 얘를 이 컬러를 디폴트로 바꾸면 다음부터는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 컬러가 설정이 돼요. 컬러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바꿔놓으시면 이 정도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연보라색이 조금 싫더라고요. 그룹핑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 있어요. 노 프리뷰 컨트롤 1 그러니까 이러면서 실수를 하기도 할 것 같아요.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프리뷰 메쉬 엣지가 컨트롤 M인데 메쉬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테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메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메쉬가 여기 있네요. 지금
그리드랑 같이 보이니까 제가 그리드를 좀 끌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지우고. 메쉬, 이게 메쉬인데 메쉬의 엣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컨트롤 M을 누르면 아이고 실수로 라이노에서 눌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컨트롤 M을 누르면 메쉬의 그 어떤 엣지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축키가 뭐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고요. 이게 뭐가 더 있긴 하네요. 근데 요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그젠플까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그젠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충분히 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그젠플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유형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